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확률 챕터의 첫 시간이죠. 네, Concept of Probability. 야, 이거 좀 제 소제목부터 조금 불안하죠? 네, definition. 그렇죠. 수학에서는 뭐 definition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discrete continuous, 몬테칼로 메서드. 심지어, 그쵸. 상당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 좀 확률 챕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제 재미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그게. 다른 것도 만들어 봤더니 좀 지루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 오메가에 속한 이벤트 E가 주어졌을 때, probability의 액시엄이라고 하죠. 액시엄이란 거는 이제 이 확률이란 개념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야 이제 probability 펑션이 뭐 펑션이든 아니면 어떤 probability의 개념이든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액시엄이 뭐 사전에 치면 뭐 자명한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제 만든 사람의 룰이라고 그냥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공간에 속한 이벤트는 이제 엘레멘트 개념으로, 그러니까 집합과 엘레멘트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셋에서, 자, 집합 셋에서 E라는 이제 엘레멘트가 있죠. 엘레멘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전체 사건의 부분 사건일 수도 있고, 그냥 사건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률을 모두 더한 것은 이 합집합 기호예요. 모든 사건의 합집합. 그러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1이다.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그러면 합집합 기호 이상하게 이 썸메이션 우리가 잘 사용하는 편한 거 말고 왜 썼느냐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확률이란 P라는 확률 함수에 사건이 입력됐을 때 출력되는 숫자입니다. 조건으로는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되어야 합니다. 뭐 간단한 예시로 한번 봅시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뭐 2분의 1이죠.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도 뭐 2분의 1이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및, 앞면 혹은이네, 죄송합니다.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사건, 1이죠. 그 앞면이 나오는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당연히 1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어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그냥 사실상 뭐 모든 사건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어, 이 강의 이후로는 표본 공간 같은 말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훨씬 편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쨌거나 옆면이 나오는 사건은 사실은 0이죠. 0인데도 이거를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오메가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발생할 리가 없는 사건도 표본 공간에 존재하면 사실 있을 이유가 없죠. 실용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확률 값이 0보다 큰 이제 그러니까 사건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입력값으로 생각될 수 있는 집합. 이게 정의역이겠죠. 정의역. 자, 이거에 속한 부분 집합을 서포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수 1에서 10 숫자 하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수 1에서 10이니까 경우의 수가 10개죠. 근데 11이 나오는 사건은 발생할 리가 없죠, 사실. 이거 정의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제 확률 함수를 계산할 대상으로 고려되는 서포트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트나 컨티뉴어스 개념은 이제 확률의 사건에 대한 개념이에요. 동전 던지기, 뭐 주사위 던지기와 같은 사건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확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사건들을 discrete distribution이라고 그래요. 분포. distribution 뭐 이제 distribute 하면
이제 분배하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을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을 표현된 것을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discrete distribution에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함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어떤 확률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서포트 이제 경우의 수죠. 1에서 6, 6이 나올 확률은 각각 6분의 1이겠죠. 이때 이 펑션은 뭐 직선이긴 하지만 펑션이에요. 엄연한. 이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확률 함수를 계산했을 때 확률 함수에 이 사건이 입력되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직접적인 확률 값이기 때문이에요. probability mass예요. 그래서 discrete probability function은 이제 S라는 어떤 집합에서 실수 공간으로 이제 매핑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6분의 1 이제 실수 공간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X축에 대한 출력을 Y축으로 저희가 뭐 항상 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제 probability mass로 2D 스페이스에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이때 이제 다른 함수들과 뭐 되게 비슷하게 이제 서포트에 대한 펑션의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이 모양을 보통은 이제 사실 정규분포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중간이 되게 쭉 올라갔다가 매끄럽게 이제 곡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커버처라고 그래요. 펑션의 커버처, 그 모양, 개형이라고 한국어에선 부르고 그냥 펑션의 모양이 이제 커버처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커버처를 그려내는 그 함수가 probability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의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이제 이 입력값에 대한 확률값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개념, 이게 뭔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probability function이라 그러면 돼요. 실제로 이제 논문이나 뭐 그런 걸 봐도 엄연하게 구분하진 않아요. 네. 저는 이제 개념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엄연하게 구분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아주 매끄러운 뭐 당구공이 있다고 칠까요? 그거를 굴려서 특정 면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계바늘 문제라고도 하는데 어떤 시침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가리킬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을 굴렸을 때 어떠한 면이 나올 확률을 다 더하면 결국엔 1이겠죠. 확률은 모든 사건을 다 더하면 1이니까. 근데 특정 면이 나올 사건은 아주 그 면적이 작단 말이에요. 그쵸? 공이 아주 매끄럽다면. 거의 무한소라서 거의 면적이 0에 가깝죠. 그럼 아주 0이라고 해도 돼요. 0에 가깝다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확률은 이게 이 면적이 0이면 그러면 반대로 그 면은 무한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1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0인데 다 더하면 0인가? 1인가? 좀 헷갈리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만드냐면 컨티뉴어스한 사건에 대한 확률 함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이제 매끄러운 공을 굴려서 특정 면이 나올 확률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은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은 이제 비슷하겠죠. 다 뭐 어느 한쪽이 뾰족 나왔다던가 그런 가정도 아니고 뭐 당구대에서 진짜로 당구공을 굴린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근데 축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뀝니다. probability density가 돼요. 그러니까 이 펑션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probability,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어떤 값에 대해서 이 fx가 매핑하는 값은 probability density예요. 확률이 아닙니다. probability가 아니라 density예요. 어느 정도
확률과 뭔가 연결되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배운 거는 리니어 모델 그거는 real number, 그러니까 실수의 파라미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데이터에 대한 뭐 PDF는 이제 서포트에 대해서 probability density를 출력되도록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연결고리가 최대한 이제 오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면 사실은 실수 공간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인테그럴이죠. 네, 적분을 해서 이 모든 이제 x가 존재하는 서포트에 대해서 인테그럴을 하면 1이 나오겠죠. 근데 인테그럴의 이제 의미 적분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x를 무한하게 나눈다. 그러면 이 나눈 값에 대해서 fx의 뭐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 fx의 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한 번 더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싶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적분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이런 거를 구현을 하면서 뭐 작동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의 3분의 1의 면적은 페인트 칠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이제 페인트 칠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공을 굴려서 페인트 칠이 된 면이 나올 확률은 뭐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그 면적에 페인트 칠 3분의 1 면적에 했으니까.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가면 인테그랄을 써야 되니까 거꾸로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실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R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유리수나 무리수 이런 거를 제한을 딱히 안 두기 때문에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수가 결국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확률 값이 존재하는 원소예요, 결국에는. 뭐 집합 네, 실수 공간에 사실은 이제 서브셋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엘리멘트를 쓸 수 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인테그랄을 써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디스크리트하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서 한번 예시를 뽑아 본 건데 디스크리트한 서포트를 가정하기 위해서 각 면에 이제 번호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번호를 부여하는 거는 1, 2, 3 이렇게 면을 이제 셀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 면적의 페인트 칠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해서 3의 배수일 때 이제 페인트 칠한 영역에 번호를 부여 3, 6, 9라는 이렇게 3으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은 페인트 칠한 곳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번호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되면 모드가 이제 나머지거든요. x가 이제 3, 없어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x가 이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공간은 s painted라고 해보고 나눠 떨어지지 않는 공간은 s not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사건을 벌써 이 집합 기호 중괄호가 집합 기호거든요. 이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썸메이션까지 쓸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뭐 이거 값을 1, 2, 3, 4 하니까 그냥 1, 2, 3, 4 넣으면 되잖아요. S 페인티드로 이렇게 뭐 표현을 해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집합이 명시적으로 정의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i라는 인덱스를 가리키는 것 뿐이니까 굳이 여기에 막 무한대 그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카운터블한 셋에서는 썸메이션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원래는 사실은 공은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낸 거라서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페인티드 S 페인티드와 S 낫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에는 정확도가 얼마나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이 얼마나 잘 되냐로 연결이 돼요. 뭐
이제 이거에 이제 아주 좋은 의의는 뭐냐면 컴퓨터가 컨티뉴어스라는 개념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디스크리트 하거든요. 근데 이 앞서서 이 둘을 간단하면서 효과적으로 이 컨티뉴어스한 거랑 디스크리트한 거랑 연결 어떤 문제 전환을 했죠. 이게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해요.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컨티뉴어스한 그런 아주 어려운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디스크리트하게 정의하는 게 몬테칼로 메소드입니다. 아니면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 예, 뭐 몬테칼로 메소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뭔가 이제 몬테칼로 하면 누구지 하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네, 그럼 뭐 석사나 박사들이 이제 똑똑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몬테칼로 교과서 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아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지루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아마 조금 더 점점 재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이나 네,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